감사원이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출제 비리, 즉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249명에 달합니다. 총 212억 9천만 원을 챙기신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직도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25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시면 이 정도 인원이면 요즘 한 학교 전교생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 선생님들께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되셨어요. 그런데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발각된 249명의 선생님들께서는 순진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 받은 내역까지 드러내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마침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문제 판박이 사건, 이 사건 또한 수능 문제가 유출된 것이기에 처분 결과가 이번에 함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수능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 당시 정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왜냐면 엄청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예전에 강성태 영어 시리즈가 전부 1위를 찍었을 때 다른 선생님께서 악플 공격을 얼마나 하셨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 자반에서 자백을 받았던 광고 대행사만 3회사였습니다. 한 회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소위 알바생들이 작업을 했었는지. 근데 그렇게 크게 당했지만 저는 물론 고소 같은 걸 하지는 않았죠. 그냥 제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때도 대놓고 말은 못하고 대신 제가 그냥 확률로 계산을 했습니다. 사교육 선생님의 그 문제와 수능에 나온 그 지문이 동일하게 나올 확률. 그 지문이 미국의 한 로스쿨 교수님께서 쓰신 책의 79페이지의 한쪽 부분에 나오는 문단인데요. 하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선생님께서 이 책을 동시에 고를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당시 이 책의 아마존 순위가요. 40만 3,896이었거든요. 지금은 더 떨어졌죠. 아주 희귀한 도서입니다. 그 책을 동시에 고르게 된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그 두꺼운 책 안에서 하필 79페이지를 골라야 돼요. 그 안에서도 그 페이지 안에 딱 해당 문단이 출제된다는 확률. 제가 이거는 계산을 하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한 확률이거든요.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극단적으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떤 교수님 책에서 수능 문제를 낼게 대놓고 아예 알려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든다면은 강성태 영단어 책에서 이번 수능 나올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낼게.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힌트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접종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 당시에 그 교수님 소속 중인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만 논문을 포함해서 저서가 730편이었습니다. 논문 빼고 책, 그러니까 도서 형태가 71권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71권 중에 적중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참고로 제가 썼던 영어 문법 책 같은 경우에 전체 페이지가 470쪽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쓰신 책 71권을 한 권당 대략 470페이지라고 봤을 때 71권이니까 470페이지를 곱하면은 33,0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럼 그 한 페이지에 두세 문단 정도 들어있다고 쳤을 때 겹칠 확률은 대략 1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아예 대놓고 특정 교수님이 쓰신 저서에서 나온다. 그것도 책으로 제작된 것에서만 나온다라고 알려줘도 겹칠 확률은 이렇게 희박합니다. 그냥 전 당시에 이런 계산만을 한 것이고요. 유출이라고 확정짓지도 않았죠. 그리고 조회수 때문에 올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면 얼마를 번다고 그걸 조회수 때문에 올리겠어요? 돈으로 따지면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게 저에게는 정말 적게 버는 일입니다. 저도 영어 강사거든요. 지금까지 뭐 단어나 문법, 회화, 독해까지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찍었고요. 문제를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이건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출제해보신 선생님들이시라면 누구라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사실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제대로 문제가 거론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더 충격스러운 일이죠. 이게 영어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많이 보신 그 책의 저자다 보니까 제가 영어로 책을 쓴 출제 과정이나 예시를 제 책으로 들게 됐는데, 이게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책을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보지 마세요.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서점 가서 직접 보시고 다른 책보다 월등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만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가 이의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능이 출제되면요, 그 이후에 시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의 신청을 받죠. 그래서 문제에 오류가 있으면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건은 무려 126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평가원에서 아예 심사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버리고 끝내버리셨어요.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제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뭐 무의미했죠. 그런데 진짜 더 안타까운 점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왔거든요. 심지어 출제위원님을 직접 초대해서 출제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 이 얘기까지를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평가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상을 다 내려달라고. 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결과적으로는 다 내려가게 됐죠. 안타까운 것이 그때 그 영상을 내리라고 하시는 대신에 그런 현실을 개선하셨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난 수년간 출제위원님들을 만나봤죠. 어떻게 최초로 출제위원으로 처음 연락을 받게 되고 어떻게 어느 지역 모처 호텔에 감금이 되고 어떤 버스로 이동을 하시고 들어가면 호텔의 창은 어떻게 까만 나무로 막혀 있고 거기선 밥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운동시설은 어떻고 방엔 뭐가 있고 어떤 책들이 조달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그동안 여쭤봤었죠. 그 당시에 2주 전부터 출제를 위해서 소위 감금 당하시게 되고 한 달 전에 평가원으로부터 출제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된다는 거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들은 충격적인 사실은 출제위원 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문제를 출제하고 들어가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출제해 가신 그런 문제들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유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혹은 가족이 사교육 선생님이시거나 한 달이 건너서 사교육 선생님이세요. 어떤 게 나오도록 해보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예를 들면 금덩이를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밝혀내는 게 거의 힘들겠죠. 알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에 발각이 된 것은 돈을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도 찍혀 있고 심지어 대형 강의, 유명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1 고액과외나 팀과외 같은 데서 유출이 되거나 그 대가로 밝혀지지 않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알기가 정말 쉽지 않죠. 가장 최근에는 제가 사실 인공지능 때문에 활동을 잠시 안 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장 최근 방식은 제가 알고 있진 못하지만 제가 10년 이상을 공신 활동을 하면서 많은 출제위원님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났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너무나도 허술했습니다. 양심에만 맡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한 다리만 건너면은 솔직히 출제위원님들, 교수님들 접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게스트로도 초대해서 모셨잖아요. 만약 테스트 삼아서 티 안 나게 문제를 빼돌려 봐라. 까놓고 말해서 정말 마음 먹으면은 빼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그런 일을 할 일은 없고 하지도 않았죠. 이번에 한 선생님은 배우자님을 통해서 아예 문제 공급 업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사분들 무려 6분을 섭외해서 제작진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매출이 18억 9천만 원인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학평이나 아니면 수능 시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교 내신 시험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비리는 지금까지 밝혀져서 사실 기사로 나온 것만 해도 너무 많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게 사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수능이 괴물이 되었다고 올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대놓고 말한 게 이거 솔직히 출제위원님들도 인강 선생님들도 솔직해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반응이 일타 강사님들은 다 푸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일타 강사 선생님들께서 대단하시지만 신은 아니시거든요. 이번에 밝혀진 게 수능 수학 22번 문항이 검토위원분들이 전원이 틀리셨습니다. 못 푸셨어요. 전원이 오답을 제출하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제위원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이기 때문에 출제위원으로 뽑히신 거죠. 그 대단하신 출제위원 선생님, 교수님들도 못 푸시는 문제를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풀라고 낸 겁니다. 이건 죽으라는 거죠. 당시 예상 평균 정답률이 2.85%. 여러분 2.85, 18.5%도 아니고요. 제가 말이 좀 심한 것 같았나요? 근데 여러분 맞잖아요. 이거 진짜 학생 여러분들 죽으라고 내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정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를 아시면서도 출제했다는 게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게요. 특정 학원에 다닌 학생이 수능 문제를 그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읽지도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수능이나 학평이나 EBS가 사교육을 띄워주는 용도가 되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가장 공정해야 될 시험 중에 하나인 수능이니까. 다른 무엇보다 저는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아니, 학생 여러분들 그 단일점 올려보려고 도대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매일같이 올라오는 댓글 보면요, 진짜 눈물 나요. 저희 ASMR 백색 소음 켜놓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세요. 그 댓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진짜 웁니다. 수험생활 내내 얼마나 고생하는지 말도 못해요. 저도 막 피토하는 심정인데 기운이 빠지는데 학생 학부모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거 사설 모든 문제를 다 대조해서 걸러낼 수도 없고 이런 일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문제를 다 검수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종전형에서 자기소개서 기억나시나요? 그걸 대피를 하더라도 사교육에서 대피를 해주고 뭐 코디를 입히고 해도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사실 호언장담했었거든요. 아니, 그런 것도 걸러내는데 완전히 공개된 문제집들에 있는 그 지문들은 왜 못 걸러내겠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모의고사 한 편 스캔하는 거 몇 초만 끝나고, 요즘에는 문자 인식하는 게 완벽하거든요. 그걸 AI 기술을 쓰면은 그냥 순식간입니다. 그 문제 자체가 손글씨도 아니고 문제에 사용되는 폰트들마저 정해져 있어요.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값싸고 간단한 기술이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일개 저자조차도 영어 회화책을 쓸 때 기존의 듣기 평가, 리스닝에 출제된 모든 그 대화 지문을 빅데이터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1위부터 1993위까지 가장 많이 쓰는 그 패턴 리스트업을 할 수 있었는데 평가원 같은 곳이 이런 걸 왜 못하겠습니까? 특히 수능은 굉장히 정형화된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솔직히 99% 이상 잡아낼 수 있다고 전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수년 전 영상에서도 이거 똑같은 말 했거든요. 물론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저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엄청난 스트레스고 초긴장 상태시죠. 근데 제가 그때도 이대로면 정말 제발한다. 별도 팀이라도 꾸려서 제발 지금 조치하셔야 된다.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런 말 했던 거 지난 영상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말씀드리고 간곡히 부탁드리는지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 해도 안 바뀌어요. 고사장에서 사건 사고 같은 거 매년 수십 년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학생들 감독관님들만 피를 보세요. 저는 그냥 현장에 있고 학생들과 항상 부대끼면서 있으니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학생들의 그 노력이 수년간의 노력과 눈물이 물거품되는 그런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제가 매년 느끼는 것은 수능 끝나고 며칠만 지나잖아요. 모든 게 잊혀집니다. 언론도 그 잠시 수능 기사 쏟아내고요. 관심 줄어드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들도 이후에 일정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또 완전히 대학생이 되면 계속 신경 쓸 이유가 있나요? 게다가 대학생활은 엄청 바쁜데. 수능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시험이라고 하지만 일단 끝나면은 남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험입니다. 비리가 있든 말든 그냥 나는 끝난 일이니까요. 유출 논란이나 뭐 문제가 터져도 3일만 지나면 거의 잊혀집니다. 제가 정말 지난 영상들을 잠깐 돌려서 봤는데 억울할 지경이에요. 제가 어떤 피해를 받은 학생도 아니지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또한 수없이 경고를 했었으니까요. 이게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리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 학생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그 친구들은 본인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내가 불합격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애원컨대, 부탁이 아니라 애원컨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진심으로 다시 한번 제가 바라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